오전장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 박예지입니다. 어지러운 한 주가 흘러가고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증시도 붉게 물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번 주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또 사이드카를 마주했던 시장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다시 또 발동이 됐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땠다고 보실까요? 네, 정말 이게 변동성이 이제 강한 시장에 연일 좀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패턴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급락은 매수 기회였다라는 이제 점이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계속 급등이 나오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주도주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바로 엊그저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기관들과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위주로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낙폭을 이제 대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게 되면은 다음 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1,500 중반대에서 1,510원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MOU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런 수급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대형 주단에 좀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요일인 와중에도 오히려 지금 악재가 해소되고 좀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주도주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가증권 시장에 얼마 만에 보는 외국인의 매수세인지 가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주도주의 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흐름까지 우선 오전장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투자 스쿨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투자 스쿨 학습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무려 8%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따라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우선 오전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일단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은 느긋하게 따라가는 게 좋을지 오늘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선행학습으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네, 우선 간밤에 미증시에서 AI 반도체주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와 함께 최근 과도한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1%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인텔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매수로 2단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96달러에서 135달러까지 올렸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인텔까지도 9.3% 상승하는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라서 CPU 시장이 2030년까지 5배가량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CPU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즉 올해도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간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도 넘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랠리를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은 무엇이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조만간 3가지의 성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왼쪽의 차트를 보신다면 TSMC의 분기 매출액 추이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의 매출액 역시나 YOY 성장률이 62.2%로 역대 최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따지면 글로벌 빅테크의 수주 잔고가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오는 순간에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만간 빅테크들의 수주 잔고 역시나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샌디스크의 장기 공급 계약 수주 잔고 역시나 또 한 번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수주 잔고의 매출화를 위해서는 카펙스 역시나 장기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강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의견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로도 넘어가 보시죠. 6월 들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세로 반전되고 최근 들어서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포지션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긴축 우려와 인플레 압력에 대한 상승 그리고 AI 버블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점은 리얼리티가 아닌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사이클 후반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의 심각한 훼손이 나타나기 전에는 강세장이 한 번에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중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행학습으로 먼저 쉽게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주 급등 흐름 우리도 따라가도 괜찮을지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앞서서 또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제 끝났다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 이제 시장에서 시초가부터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다, 이 이유만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아니라 좀 세부적인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상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이제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이제 다소 좀 골고루 반등이 좀 나왔던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성장의 엔진이 이제 엔비디아, GPU 쪽에서 인텔이라든지 AMD 이런 이제 CPU 쪽으로도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인텔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이제 되었던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일부 소부장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은 이제 GPU 쪽에 너무나도 좀 집중이 되어 있었던 이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CPU 쪽으로 좀 옮겨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투톱 쪽에 조금 과열되어 있는 어떤 수급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소부장 쪽으로 한번 농기 확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도 좀 있는 부분이지만 수급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어제 급등하고 오늘 이제 반도체가 급등을 하지만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하락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펀드에 대한 훼손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수급 노이즈 때문이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거의 역대급 이제 기대감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투톱 위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이제 부분들인데 이게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펀더가 훼손되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자금 이동으로 좀 판단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역시나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환경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위주로 좀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좀 주도주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를 계속해서 이제 석권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26년도에 전체적인 반도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두 기업이 합쳐서 영업이익이 거의 한 150조 가까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이제 거의 대부분
대부분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3 이쪽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그동안 독점을 하고 있었지만은 또 이제 하반기부터 HBM4 관련해서는 이제 커스텀 제작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점이 있는 게 또 삼성전자가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턴키 공급, 뭐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이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수급이 좀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투톱을 이제 위주로 해서 뭐 소보장단에서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장비 기판 쪽에서 여러모로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이제 시장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장기 유동성이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뭐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주도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가치적으로는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톱 위주로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는 기존의 GPU에서 CPU까지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를 두고 이 수급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반기에도 충분히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도체 투톱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교시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종목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코스피 쪽에서는 다 뭐 삼전, 하이닉스는 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이제 소부장단에서 좀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알 수 있다시피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제 AI 인프라 쪽에 채권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AI 인프라 속에서 부품이라든지 어떤 밸류체인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속해 있어야지만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진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테마주들은 좀 거르시고 그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특히나 이제 HPSP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1분기 어닝 쇼크는 좀 나온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명백한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 분야에서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들을 조금 선별을 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코스피 쪽 말고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소부장도 좀 선별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소부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지만 아닌 종목들은 여전히 뭐 시장 수익률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실적주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HBM4 시대가 오면서 HBM4 공정에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뭐 장비라든지 부품 요게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HBM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범용 디램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이제 가격 상승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뭐 레거시 CPU 쪽과 후공정 밸류체인 이쪽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표적으로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이런 기업들도 한번 지금 시세가 괜찮은 상황이고요. 밸류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실적주를 선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넘어와서 본다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교시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1, 2교시를 아우르는 원포인트까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병목 현상 해소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실 삼전 닉슨은 대부분 좀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특히나 이제 인텔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새롭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온칩스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소부장 기업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좀 실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기판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제 원초적인 부분을 보면은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 부분은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구성을 좀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의 원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적표를 통해서 그 안에 어느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호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4등은 이수페타시스, 5등은 가온칩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 가온칩스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반면에 가온칩스는 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온칩스부터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다른 소부장 갈 때 좀 가장 못 갔던 이제 부분들이고 이제서야 뭐 주목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이제 밸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틀 연속 좀 오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가치적으로 좀 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HBM4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디자인을 이제 하는 시대죠. 커스텀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따라서 가온칩스라는 이제 디자인 기업들도 같이 이제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HBM4부터는 충분히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또 너무 올라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MLB 기판 관련주죠. 이 종목도 사실 그동안 장비단에 비하면 조금 이제 못 갔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이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그리고 구글에 이제 지금 직납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CPU 투자 확대하고 결국에 이게 AI 인프라를 넓히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판은 또 필수적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지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자 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와 가온칩스 모두 공통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싼 가격에 있다, 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등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3등으로는 한미반도체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대표님과 저는 이 아침에 후이즈고트 시간에 만났었는데 그때도 한미반도체 추천해 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또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있어서 투자 포인트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두 자릿수 상승이 좀 나오는데 좀 진작에 갔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대외적인 환경이 겹치면서 좀 많이 눌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좀 눌렸을 때는 항상 이런 종목들은 좀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르지만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내려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 여전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TC 본더에 있어서 HBM3, 2부터 좀 기술력을 증명을 해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4에서도 앞으로 이제 듀얼 TC 본더 관련해서 지금 장비에 대한 부분들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상향으로 가는 구도라면은 한미반도체는 좀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나왔죠. 근데 이게 진짜로 뭐 펀더 훼손 아니면 수요가 감소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인도 시점이 좀 늦춰졌다는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2, 3분기부터 다시금 재반영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일회성 충격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이제 부분들은 주가에 좀 크게 좀 많이 반영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매수 메리트는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조금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바운더리를 잡고 분할 매수라는 무기를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만 5천 원대 이제 부근인데 저는 이제 저가 부근에서 25만 원만 안 깨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위에 좀 탑픽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언제나 조정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투톱을 제외한다면 이 소보장 내에서도 탑픽이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단숨에 33만 원 선까지 또 회복을 하고 있어서 이 대장주는 언제나 좀 조정시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이거는 저도 계속 조정시 매수 기회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시장이 이제 정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6월 초부터 삼성도 계속 37만 7천 원대부터 빠지고 있던 이제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줘도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만에 회복을 좀 다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하루의 흔들림을 보실 게 아니라 추세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어떤 추세나 펀더가 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왔을 때 항상 좀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4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하반기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턴키 관련해서 그리고 선당 공정 4나노, 2나노 관련해서도 수주를 연이어 좀 따내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목표가 조금 상향해서 한 40만 원 이상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자리를 바꿔서 40만 원대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등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대망의 1등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이렇게 힌트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1등의 유력 후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삼성전자를 이겨낸 그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1등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등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많이 쫓아오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어떻게 경쟁사로서 계속 이제 치고는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점유율 부분에서 1등을 꼽으라고 하면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그 점유율을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많이 가져갈 테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1위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MRMUF 방식의 부분들을 조금 보면은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만 좀 고수를 하고 있는 또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한 번에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깨고 올라오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면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입니다. 제조회사들은 사실상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만 나와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률이 물론 예상치지만 70% 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HBM 시장에서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대부분의 어떤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만간 이제 300만 원 가까이도 좀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정고는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대만 충분히 좀 넘어가면은 다시금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터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 300만 원대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75만 원 이하로 좀 지정을 해드리나 이런 투톱 종목들은 손절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등 종목 SK하이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리서치의 이슬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이코노미 리서치의 이수리 대표와 함께 반도체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굳건하다, 상승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등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는 점, 250만 원을 돌파해준다면 300만 원까지도 거뜬히 가능하다라고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앞자리를 바꿔서 4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한번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습니다.